안녕하세요. 자연수지구화학 연습 수업 강의 중인 도영건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같이 설치도 해보고 또 설명도 했었던 그 프리큐시라는 모델링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떤 모델링을 간단한 계산부터 해가지고 반응도 간단한 것까지 어떻게 돌릴 수 있는지 그거를 예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려고 해요. 예제 문제는 조금 있다가 프리큐시 프로그램을 열면서 보여드릴 테지만 그 프리큐시 가이드에 보시면은 이 프리큐시를 이용한 몇 가지 모델링 시뮬레이션에 대한 예제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보시면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 그랬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 프리큐시를 공부하고 접할 때는 도와주는 사람도 많지 않아서 이게 처음에 공부할 때 좀 어려웠었는데 그 여러분들하고 이 예제 문제를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하는 거를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설명을 들어보시고 그리고 그 예제 문제에 있는 것들을 한 번씩 풀어보시면 이 모델링 프로그램을 다루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스페시에이션 계산인데 그건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거랑 되게 유사해요. 그래서 그거는 설명을 안 하고요. 이번 예제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제는 이 이퀄리브리엄 페이스라고 하는 그 버튼이 지난 시간에 이렇게 화살표 양쪽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거를 가르쳐 드렸었는데 보여드렸었는데 그거를 잘 쓸 수 있는 그런 연습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연습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바로 그 프리큐시를 직접 이용을 하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했던 솔루션이라고 하는 그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물병 모양으로 되어 있던 버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부터 시작해서 이제 몇 가지 어, 그 모델링 프로그램에서의 그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좀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잘 떠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예제는 뭐였냐면 집섬이라고 하는 광물하고 그 다음에 아나이드라이트라고 하는 광물 그러니까 CaSO4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집섬은 H2O가 붙어 있고 아나이드라이트는 H2O가 붙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들하고의 반응을 그러니까 평형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솔루션을 준비를 할 거죠. 그래서 솔루션은 퓨어 워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증류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난 시간에 퓨어 워터 아무것도 안 넣었던 그 솔루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솔루션 1, 그러니까 솔루션만 선택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냥 엔터를 누르면 어떻게 됐었죠? 온도는 25도로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디폴트 상태가 온도는 25도, pH는 7, P2는 4, 그러니까 이거 레독스와 관련된 건 4고 그리고 또 덴시티가 1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퓨어 워터를 처음에 만들어 주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 문제에서는 뭐를 요구를 하냐면 이 집섬하고 아나이드라이트하고 평형 상태를 만들어라 라는 거를 요구를 해요. 이제 이럴 때 이퀄리브리엄 페이스가 쓰이게 되겠죠. 그리고 또 요구를 하는 거는 이렇게 가열을 해주기를 원해요. 가열을 해주는데 25도부터 75도까지 이 퓨어 워터를 가열하면서 반응을 시켜라 라는 건데 이 가열하면서 라는 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라면을 끓이듯이 25도에다가 라면을 넣고 25도부터 75도까지 쭉 올리면서 반응을 봐라 라는 게 아니고요. 25도에 평형을 한번 시켜보고 또 이제 여기서는 1도씩 올리기를 원하거든요. 50스텝으로 나눠서 이 25부터 75까지 올리라고 하는데 그 문제에서는 1도씩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도에 반응 한 번, 그리고 26도일 때 평형 한 번, 또 27도일 때 평형 한 번 이런 식으로 각 온도에서의 평형을 시켜놓고 그때의 이 그 각 광물들이 얼만큼 녹는지 그러니까 얼만큼 녹아야 평형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풀려면 어떤 키워드들이 사용이 되냐면 처음에 이 퓨어 워터를 만드는 거는
물병 모양의 솔루션이라는 키워드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집섬 또는 아나이드라이트 같이 반응시킬 텐데 그 두 개의 광물하고 반응을 시킬 때는 이퀄리브리엄 페이스라는 거를 쓰게 될 거예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봤지만 세츄레이션 0일 때는 세츄레이션 얼마나 넣어줄 거냐, 몰수는 얼마 넣어줄 거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량을 넣고 퓨어 워터랑 반응을 시킬 거고, 그리고 히팅은 어떤 걸 쓰냐면 요번에 이제 좀 처음 배우게 될 텐데 다음에 리액션을 또 다룰 거지만 여기서는 리액션 템퍼러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반응은 일으키지 않고 온도만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단계별로 몇 스텝으로 나눠서 몇 도를 올릴 거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리액션 템퍼러처를 이용해서 25도부터 75도까지 가열을 시켜가면서 그 각 단계별로 어떤 평형 상태를 이루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프리큐시를 직접 보실게요. 네, 먼저 솔루션을 만들기로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솔루션을 만들 건데 퓨어 워터라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누르면 돼요. 여기서 그냥 확인만 눌러주시면 돼요. 지금 기본 상태가 pH 7, p는 4, 온도 25도 이게 기본 상태였었잖아요. density 이런 거 건들 거 아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항목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온들을 넣으실 수 있는데 퓨어 워터라고 했으니까 이온도 넣을 거 아니니까 건들지 않고 그냥 확인만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제 기본형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또 뭐를 할 거냐면 반응을 평형 반응을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그냥 반응이랑 평형 반응을 자꾸 나눠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 리액션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몇 단계에 나눠서 광물하고 녹이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까는 리액션 템퍼러처는 온도만 갖고 한다고 했지만 이런 거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집섬이나 아나이드라이트를 단계별로 나눠서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대신에 우리는 평형을 계속 시킬 거예요. 근데 이 평형을 단지 나눠서 끊어서 스텝들을,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그냥 온도를 25도부터 75도까지 1도씩 보려고 이 솔루션을 한 50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가 한 번에 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퀄리브리엄 페이스를 눌러서 관심이 있었던 아나이드라이트하고 집섬이었죠. 집섬 두 개를 선택을 합니다. 세츄레이션 인덱스는 0이고, 그러니까 0에 도달하면 얘네들은 그러니까 침전 더 이상 녹지 않을 거예요. 평형은 세츄레이션 인덱스가 0일 때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마운트는 이거는 과량을 넣어주는 거죠. 아나이드라이트 왕창 넣어주고 집섬 왕창 넣어서 얼만큼 녹일 건지 이제 얼만큼 녹는지를 볼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점포 인증이 왜 뜨지? 요번에 제가 등록금을 늦게 내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리액션 템퍼러처를 해준다고 했어요. 온도를 변화를 시킬 건데 밑에 거는 스텝별로 이렇게 온도를 넣어줄 수도 있고요. 25부터 시간 있으신 분들은 이걸 50개 넣어주셔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균등하게 넣을 경우에는 이걸 쓰면 돼요. 그래서 처음 온도는 25, 이니셜 템퍼러처는 25도, 파이널 템퍼러처는 75도로 해줄 거고, 스텝은 25부터 75니까 50 하나가 되겠죠? 그쵸? 네, 25부터 75니까 50 하나. 그래서 51개의 스텝으로 나눠서 1도씩 올려가면서 그 변화를 볼 거예요. 참. 이 예제가 어디에 있냐면, 처음 프리캐시를 키셨을 때, 여기 헬프에 보시면은, 유저 가이드 투 프리캐시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옆에 여러 가지 그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각 그 키워드들에 대한 설명들도 나와 있고, 그래서 궁금하시면 요걸 좀 읽어보시면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요 예제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푸는 거는 두 번째 예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예제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25도부터 75도까지 51개의 스텝으로 나눠서 넣을 거다라는 게 나와 있고, 사실은 요게 이 문제를 푸는 답이에요. 요거를 그냥 갖다 붙여도 모델이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릴 거고, 저도 그렇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풀었는데 뭐 오류가 난다 그랬을 때는 이 답을 복사하거나 아니면 같이 비교하면서 내게 뭘 잘못 만들었는지 그걸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네, 일단은 저희 이거 안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렉션 템퍼러처까지 한 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요 각각의 변화, 각각의 온도에서 요 안하이드라이트하고 집섬이 얼만큼 포화가 됐는지, 얼만큼 녹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냥 아이고 네. 요 다음에 selected output이라는 걸 넣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저번에 한번 돌렸을 때 보시면은 인풋 다음에 바로 아웃풋 파일이 나와서 거기서 결과를 확인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엑셀 파일로 뽑아주는 게 있어요. 그 대신에 이제 그 원하는 것들만 여기서 골라서 뽑아내는 버튼이 있거든요. selected output을 이름은 예제 2번이라고 할 거고, 그리고 이게 프리큐시 전체적으로 파일명을 한글로 만드시면 안 돼요. 저장 폴더도 한글로 만드시면 가끔 오류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글 언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저장 폴더도 항상 영문으로 된 거에다 하시는 게 좋고, 파일 이름도 영어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exe2라고 할 거고, 요 파일 엑셀 파일로 저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세츄레이션 인덱스가 여기에 있어요. 세츄레이션 인다이시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알고 싶은 건 안하이드라이트하고 그 다음에 집섬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가로축은 온도의 변화가 될 테니까 여기 제너럴 여기에 가면은 요 시트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 pH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true라고 바꿔주시면 이것도 같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온도하고 세츄레이션 인덱스 두 개 그거를 같이 저장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놓지 말고 웬만하면은 selected output은 맨 마지막에 이거 어차피 한 번에 돌아가는 시뮬레이션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답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붙여줄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은 시뮬레이션은 끝나요. 여기다가 end만 쳐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유저 그래프라는 거를 써요. 그러니까 이 유저 그래프는 저희가 따로 엑셀 파일에서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이 프리큐시 자체에서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툴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요 모양이 있어요. 그래프 모양. 요걸 누르시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사실 익숙치는 않을 거예요. 이게 아웃풋 파일에서 자동으로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불러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집섬 아나이드라이트 스테빌리티는 이거는 그림의 이름이 되고 지금 이게 X축 이름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Y축 이름이 돼요. 그리고 온도는 25도에서 75도까지 있죠. 그리고 아마 이게 민이 얼마였더라? 3.5인가?
5터구나. 미는 5터고 맥스는 0.05. 이게 5단인가? 그렇습니다. 0.1단. 이런 거를 이용을 하시면은 여기서 바로 그림을 그려줘요. 근데 여기 뒤에 이걸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그 좀 어렵다기보다는 프리큐시를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지금 그래프 XTC라고 하는 거는 템퍼러처 셀시우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불러와라 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래프의 Y축에는 세츄레이션 인덱스 집섬, 그리고 세츄레이션 인덱스 아나이드라이트를 불러와라 라는 명령어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요거를 뭐 대문자 소문자도 구분을 해야 되고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요거를 그래서 잘 안 써요. 저도 그냥 엑셀에서 불러오는데, 이번에는 그냥 예제에 같이 있으니까 한번 가져와서 해볼게요. 어디 있지? 헤딩은 어디다 붙이는 거지? 여기다가 붙이는 것 같고요. 차트 타이틀은 집섬 세그니티, 이렇게 그냥 불러가서 같이 넣어줄게요. 그러면 유저 그래프도 여기서 그려줄 거예요. 엔드를 여기다 붙이면 안 되고, 그 대신에 엔드를 맨 마지막에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준비가 끝났습니다. 뭘 한 거냐면, 처음에 솔루션, 다시 파워포인트 파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먼저 솔루션을 퓨어 워터를 만들고, 여기에 집섬하고 안하이드라이트를 평형을 만들어주고, 그 평형을 만드는 과정에서 온도들이 25도씨, 또 26도씨, 27도씨, 28도씨에서 75도씨까지 그걸 쭉 살펴볼 거예요. 그때의 집섬과 안하이드라이트의 세츄레이션 인덱스 값들이 얼만큼 되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녹는지 그것들을 확인을 할 거고, 그거를 이제 X축을 온도로 해서 각 온도별로 집섬이 더 잘 녹느냐, 뭐 안하이드라이트가 더 잘 녹느냐, 그걸 이제 비교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할 건데, 그래서 솔루션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여기 아니죠. 솔루션이라는 걸 이용해서 퓨어 워터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퀄리브리엄 페이스를 이용해서 안하이드라이트하고 집섬을 과량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0까지, 세츄레이션 인덱스가 0이 될 때까지 녹여라, 그런 버튼이고, 그리고 이렇게 리액션 템퍼러처를 올려줬고, 25에서 75까지 셀렉티드 아웃풋은 안하이드라이트하고 집섬에 세츄레이션 인덱스 걸어줬고, 그래서 엑셀 파일로도 볼 거예요, 좀 이따가. 그리고 유저 그래프를 한번 이용을 해봤어요. 예제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 붙여서 만들어 봤습니다. 잘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인풋 파일 이름은 ex2로 할 거고, 아웃풋도 ex2로 나오겠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프리큐시를 이용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 돌려주면 이렇게 결과가 나왔죠. 이게 그 유저 그래프를 이용한 결과예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자면, 낮은 온도일 때는 집섬이 세츄레이션 인덱스 0까지 도달하니까 반응이 멈추는 거예요. 집섬이 이제 0까지 도달해버렸으니까 먼저. 그래서 안하이드라이트는 세츄레이션 인덱스가 0에 도달을 못하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집섬이 더 이때는 잘 녹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점점 올라가서 둘이 55도씨 정도 됐을 때 비슷해지는 거죠. 한 53도씨? 그 정도 됐을 때 두 개, 54도씨인가? 하여튼 요 정도에서 두 개가 서로 겹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온도가 그 이상이 되면, 55도씨 이상 정도 되면 안하이드라이트가 더 잘 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집섬은 세츄레이션 인덱스의 그러니까 포화 조건, 세츄레이션 인덱스가 0이 되는 조건에 도달하지 못하고 반응이 끝나버리는
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온도별로 두 광물이 얼마나 더 잘 녹는지를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거는 다른 광물을 넣어도 할 수 있어요. 온도도 다른 온도 범위를 줄 수도 있고. 그래서 혹시나 뭐 다른 수업을 듣다가 지구과학 외에 다른 수업을 듣다가 어떤 게 더 잘 녹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되게 별거 아닌 그 키워드들을 이용했고 짜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계산해 보거나 다른 광물학적인 지식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저같이 그냥 프리QC가 더 편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기도 해요. 어떤 게 더 잘 녹을까? 이런 의문이 생겼을 때. 그래서 유저 그래프로 나온 거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어, 제가 이거 저장을 어디다가 했냐면 세츄레이션 인덱스를 어디다가 아니 세츄레이션 인덱스라네 셀렉티드 아웃풋을 어디다 걸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에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이거를 엑셀로 열려면 제가 엑셀은 또 4개만 깔아놔서 잠시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어떻게 더 빠를까? 되게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잠시만요. 여기다가 그냥 넣으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뜨는 게 열려있는 상태에서 하면 되나? 모르겠네요. 네, 윈도우에서 하시면은 될 것 같고 제가 이건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기에 엑셀이 있지 않을까요? 모르겠네요. 엑셀이 왜 선택이 안 되지? 열렸네요. 네. 그러면 여기에 아까 저희가 선택했던 온도하고 그 다음에 아나이드라이트 첫 번째 열은 버리시면 되고요. 행인가? 네, 첫 번째 행은 버리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활용을 하시면 돼요. 템퍼러처하고 뭐 지금 pH도 각 스텝별로 변한 거 볼 수 있죠. pH도 사실 변화가 있는데 이거는 관심사가 아니었으니까 온도하고 요 세츄레이션 아나이드라이트 네, 요거를 쭉 끌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아까 그림이 이걸로 그려져 있었나?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고 저는 데이터 선택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되겠죠? 네, 지울게요. 그러면 지금 이것도 똑같은 그림이에요. 아까 유저 그래프를 이용했던 거 온도가 저희가 주었던 게 25도에서 75도까지고 그리고 이거는 5였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것도 바꿀게요. 헷갈리니까 네, 이렇게 하면 보기 좋죠. 아까 유저 그래프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조건이죠. 보시면
온도가 올라갈수록 올라가고 요거 네, 요게 집섬인가? 아나이드라이트인가요? 네, 아나이드라이트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더 잘 녹고 집섬은 온도가 낮을 때 그러니까 55도 정도, 50 몇 도죠? 이게 얼마일까요? 54도네요. 54도, 54.5도에서 교차가 되는 건가? 이 정도에서 교차가 되고 네,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저 그래프는 사실 쓰기 좀 귀찮아요. 거기 안에서 입력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셀렉티드 아웃풋을 뽑아서 엑셀에서 연 다음에 그림을 그립니다. 맥을 잘 안 써서 이런 프리게시 작업할 때는 그냥 데스크탑에서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저장할까요? 다시 보고 싶을 수 있으니까. 모르겠네요. 네, 잘 보셨고 첫 번째 예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그냥 간단한 것들 이용하는 거였고 리액션 템퍼러처가 좀 새로웠었고 지난 시간에 이런 것들을 다 했던 거지만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번 예제를 한번 확인을 해봤고 다음 예제가 조금 복잡해요. 다음 예제는 그 프리큐시 가이드에서 보셔도 되게 설명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길게 좀 나와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안 썼던 요 믹스라는 거를 쓰게 될 거고 그리고 솔루션을 총 3가지를 준비를 하게 돼요. 첫 번째는 카보네이트 그라운드 워터라고 해서 제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탄산수라고 하는 거고 그 카보네이트 워터라고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CO2 리치 워터라고 쓰기도 하고 카보네이트 그라운드 워터, CO2 리치 그라운드 워터 하여튼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요거는 탄산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탄산수가 지금 칼사이트하고 그리고 또 PCO2가 10-2 ATM인 그런 상황에서 탄산수가 만들어진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equilibrating pure water with calcite at PCO2 of 10-2 atm 이런 것들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써서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 줘야 될까 그거를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처음에 문제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시워터가 믹스되는데 카보네이트 그라운드 워터하고 믹스를 한다. 그러니까 시워터가 있어야 되고 카보네이트 그라운드 워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믹스처까지 보게 되는데 먼저 카보네이트 그라운드 워터부터 만드는 게 시뮬레이션 A고 요거는 equilibrating pure water with calcite PCO2 of 11-ATM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진한 글씨로 해놨는데 칼사이트하고 PCO2 요거랑 이퀄리브레이팅 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형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네, 솔루션이라는 카보네이트 그라운드 워터라는 걸 만들려면 일단 솔루션, 퓨어 워터를 만들어야 되고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퓨어 워터를 일단 솔루션 1번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써야 되냐면 이퀄리브리엄 페이스를 써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칼사이트는 0, 10 그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PCO2는 마이너스 2, 10 이렇게 넣어주면 될 거예요. 그게 잘 지금 말로 했을 때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퀄리브리엄 페이스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카보네이트 그라운드 워터는 이 2개를 쓰시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 B번은 뭐냐면 시워터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탄산수하고 시워터하고 섞으라고 했으니까 탄산수는 만들었고 이제 해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바닷물은 테이블 9번에 있는 메이저 이온 데이터를 이용을 하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퀄리브리엄 페이스 이런 거 넣을 필요 없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솔루션 텀에 있는 아까는 퓨어 워터니까 확인 눌리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테이블 9번에 있는 거 각각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칼슘 클릭하고 유닛은 ppm이라고 써있네요. 테이블 9번에 유닛은 ppm으로 입력하라. 그래서 ppm 단위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각각의 값들을 주르륵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밑에 값들은 0.2고 뭐 이런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 위에서 벌써 뭐 클로라이드가 19,000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설페이트 정도까지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B번을 돌릴 건데, 요거는 솔루션 요거 하나만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뭐랑 반응 뭐 평형시켜라 이런 얘기 없으니까. 그래서 시뮬레이션 B번은 이렇게 할 거고, 드디어 C번에서 뭐를 하냐면 믹싱을 해요. 그래서 요 믹싱은 그라운드 워터를 70%, 해수를 30% 이렇게 넣어주래요. 요 그라운드 워터는 카보네이트 그라운드 워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산수는 70%, 해수는 30% 이렇게 섞으라는 거고, 요거는 뭘 이용하냐면 요 예제에서 이제 처음 다뤄보게 되는 믹스라는 거를 쓸 거예요. 요 믹스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클릭하면서 어떤 걸 입력해야 되는지 그때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 D하고 E는 뭘 하라고 하냐면 믹스를 한 다음에 요 믹스처를 이용을 해서 칼사이트하고 돌로마이트하고의 평형을 보래요.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조금 전처럼 광물 두 개를 넣어주면 서로 약간 경쟁하듯이 녹고 뭐 세츄레이션에 도달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칼사이트가 잘 녹는지, 돌로마이트가 잘 녹는지, 또는 어떤 게 더 잘 침전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라고 문제에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D번은 뭘 쓰냐면 당연히 이퀄리브리엄 페이스만 써주면 돼요. 믹스처라는 건 아마도 요 C번에서 만들어질 거예요. 요걸 하는 것 같은데 요게 아니고, 네, 시뮬레이션 C에서 요거를 믹스를 만들면 그 믹스처를 이용을 하면 그냥 이퀄리브리엄 페이스에서만 쓰면 돼요. 그리고 E는 뭘 하라고 하냐면 시뮬레이션 C에서 믹스처 만든 거를 이번엔 칼사이트 온리 이퀄리브리에이션 하라는 거예요. 그 칼사이트만 여기선 반응을 시켜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돌로마이트 프리시피테이션은 무시해도 된다. 왜냐면 너무 느리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막 계산을 했을 때 돌로마이트는 침전 조건이고 칼사이트는 뭐 녹는 조건이고 이런데, 거기서 돌로마이트가 세츄레이션 인덱스가 뭐 0보다 크다고 해서, 그러니까 완전 과포화 상태라고 해서 돌로마이트가 바로 침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돌로마이트는, 그러니까 칼사이트는 탄산수 막 나오는 데 가서 보면 하얀색 파티클이 막 떨어지는 것도 보이고 하얀색 가루처럼 막 뿌려져 있는 거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진짜로 그냥 대기랑 만나거나, 그러니까 대기랑 만난다는 거는 압력이 떨어져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밖으로 샘물이 나왔을 때 압력이 떨어져서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온도 변화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랬을 때에 뭐 아니면 pH 변화일 수도 있고, 칼사이트가 침전 조건이 되면은 진짜 잘 침전해요. 하얗게 막 끼고 그러는데, 돌로마이트 같은 경우에는 얘가 계산상으로는 분명히 침전 조건인데도 침전을 그렇게 빨리빨리 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돌로마이트가 침전되는 거를 우리가 고려를 안 하고 칼사이트만 가지고 이런 반응들을 평형 반응을 보면 또 결과가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프리큐시 상에서는 우리가 쓰는 키워드는 이퀄리브리엄 페이스만 쓰면 될 거예요. 그럼 확인이 되었죠? 그래서 A, B, C, D, E 5개의 시뮬레이션을 돌릴 건데 쓰는 거는 많지 않아요. 솔루션이라는 걸 쓸 거고, 이퀄리브리엄 페이스라는 걸 쓸 거고, 뭐 믹스라는 거 써볼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가지의 물을 가지고 이 반응들을 시킬 거고, 이건 좀 까먹지 말아야 되는 게 카보네이트 그라운드 워터는 솔루션 1번으로 우리가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얘기인데 따로 다른 키워드를 쓰게 되는데,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탄산수가 만들어지죠 일단. 그래서 시뮬레이션 A에서 이 솔루션을 만든 다음에 이걸 뒤에서 써먹으려면, 이 믹스라는 걸 써먹고 그러려면 얘한테 번호를 입력해주고 그걸 계속 불러와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막 실수하다가 마지막에 확인해서 보여드렸었잖아요. 뭐 세이브 솔루션 한 다음에 다시 유즈 솔루션 하고 막 그랬던 게 있었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것처럼 여기서도 이런 반응을 돌려준 다음에 걔를 솔루션 1번이라고 저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시워터도 여기서 만든 다음에 이거 만들기만 하면 될 거예요. 솔루션 2번은 세이브 다시 안 해도 그냥 솔루션 2번은 이렇습니다 라고 만들기만 해도 돼요. 여기서는 솔루션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퓨어 워터니까 이퀴리브리엄 된 다음에 솔루션을 한번 저장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1번과 2번을 A와 B를 통해서 저장을 했다면 C에서는 이 1번과 2번을 불러와서 믹스를 시켜줘요. 그러면 이 믹스처라고 하는 요 초록색 녀석이 생기게 되죠. 그거를 여기서 3번이라고 저장을 해줘야 될 거예요. save solution이라는 걸 이용을 하고 그거를 솔루션 3번이라고 저장을 해야 D하고 E에서 다시 불러와서 쓸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ABC를 다시 돌려서 D에서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한 통에 다시 담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오류 날 가능성도 높고, 그러니까 오류 난다는 게 프리큐시가 말을 안 듣는다기보다는 저희가 막 실수를 할 경우가 생기고, 그러니까 네, 여기서 저장을 3번이라고 해준 다음에 불러오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네,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프리큐시로 다시 돌아가서 반응을 해볼게요. 새로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 거고, 새로 만드는 것은 이제 EX3번이 되겠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름을 정하죠. 이름을 정하고 싶은데 못 정하나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 만듭니다. 그래서 솔루션 1번은 퓨어 워터를 넣어줄 거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퀴리브리엄 페이스를 합니다. 뭐랑 이퀴리브리엄 페이스냐면 칼사이트하고 CO2죠. 칼사이트는 그대로 둬도 돼요. 그러니까 0, 세츄레이션 인덱스가 0, 그리고 어마운트는 왕창, 그래서 이게 10몰. 근데 CO2는 조금 전에 보시면 조건이 걸려 있어요. PCO2가 10의 마이너스 2 ATM이다. 이 PCO2라는 거는 여기서 세츄레이션 인덱스하고 로그 PCO2가 세츄레이션 인덱스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CO2, PCO2 값을 여기서 입력하고 싶으면 CO2의 세츄레이션 인덱스는 마이너스 2, 요걸로 고정이라고 하는 10의 마이너스 2승으로 고정이라는 걸 요렇게 입력을 해주면 돼요. 만약에 대기 조건이다. 그러면 대기는 10의 마이너스 3.5거든요. PCO2가. 그럼 여기서 얼마를 넣어주면 되죠? 네, 마이너스 3.5를 넣어주면 돼요. 10의 마이너스 3.5승이니까 로그 씌워가지고 마이너스 3.5만 여기다 넣어주면 대기 조건으로 걸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아마 그 소일 존을 지났을 때 그 불포화대를 만약에 비가 내려서 그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고 그 과정에서 그 루트 존이라고 하죠. 그 오가닉들이 막 있고 그러는 데를 지나면 그 루트 존에서의 PCO2가 10의 마이너스 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쉘로우 그라운드 워터일 거고 그 첨부지하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칼사이트가 있으니까 석회암 지대에 존재하는 첨부지하수인데 탄산수. 설명이 좀 길지만 그런 환경을 얘는 모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해수가 들어왔을 때 믹스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모사하려는 거죠. 모델링 하려는 거죠. 어쨌든 솔루션 1번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되면 탄산수가 만들어진 겁니다. 아직 계산은 안 됐지만 이 조건상으로도 탄산수는 만들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한번 저장을 해줄 겁니다. 이게 세이브 버튼일 거예요. 네. 되돌리기 같이 생겼지만 요게 유즈고 요거는 세이브예요. 그래서 세이브 버튼을 누르고 이거를 솔루션 1이라고 저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점을 눌러서 엔드를 찍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시뮬레이션이 된 거예요. 그 시뮬레이션 1번이 그 시뮬레이션 A가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하려고 했던 거 다 했죠. 탄산수를 만들 건데 칼사이트하고 PCO2하고 정해져 있는 값을 넣어서 이퀴리브리엄 페이스를 걸어준다가 지금 시뮬레이션 A였어요. B는 좀 귀찮겠네요.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입력을 해야 되는데 시뮬레이션
2번으로 가면 이제 솔루션을 여기서 만들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넣어주는데 아닐 거예요. pH하고 P가 여기 정해져 있을 건데, 네, pH 정해져 있고 8.2, P가 8.451, 템퍼러처랑 덴시티까지 정해져 있네요. 어우 귀찮네요. 8.2, 8.451, 1.023, 8.2, 8.451, 덴시티가 1.023이었네. IQ 테스트 같아. 어디 갔지? 8.2, 8.451, 1.023 해갖고 이제 칼슘, 마그네슘, 소디움, 포타슘, 철망간, 와 이게 많죠? 철망간은 안 해도 될 것 같죠? 지금 용도가 되게 낮으니까. 네, 요거 기본 주요 양이온하고 실리카하고 클로라이드, 알칼리니티, 솔페이트. 주요 양이온 칼슘, 마그네슘, 소듐이 어디 있죠? A가 어디 있을까요? 소듐, 포타슘, 그리고 실리카, 클로라이드, 알칼리니티죠? 알칼리니티, 설페이트. 요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단위는 ppm이었어요. 네, 요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알칼리니티는 아까 보니까 as HCO3라고 써있던데요. 그러면 이제 요 값들만 입력해주면 돼요. 맞나요? 네, as SiO2고 as HCO3. 와우, 이거 다 넣어줘야 되나? 이건 SO가 돼있네. 값들만 넣어주면 되겠어요. 412.3, 112, 91.8. 112, 91.8. 그리고 10768. 399.1, 4.28. 19353, 141, 682. 19353, 141, 682. 네. 그리고 2712. 다 했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차지 밸런스는 그냥 pH 맞춰주시면 될 거예요. 그냥 맞을 건데. 그러면 솔루션 2번 만들어졌어요. 끝. 이건 엔드 그냥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세이브 할 필요 없이 그냥 솔루션 2번은 이런 화학성을 갖고 있는 솔루션이라고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세이브나 마찬가지게 된 거죠. 다음에 불러올 때는 그냥 솔루션 2번으로 불러오시면 돼요. 여기는 이퀄리브리엄 페이스를 한번 걸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을 한번 시켜줬으니까 이 솔루션 1번 처음에 정해졌던 퓨어 워터에서 변했잖아요. 그래서 솔루션을 여기서 저장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거는 변화가 없었으니까 그냥 여기서 엔드 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제 3번이 뭐였냐면 믹스를 시켜주는 거예요. A에서 만들어준 솔루션 1번하고 그러니까 탄산수하고 B에서 만들어준 해수하고 솔루션 2번하고 믹스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솔루션 1번이 70%, 솔루션 2번이 30%예요. 이 믹스를 그냥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뮬레이션은 믹스를 해줘야 돼요. 믹스는 어디 있을까요? 요거의 믹스일까요? 아니네요.
믹스를 찾아야 돼요. 네. 아, 이 물병을 더해준다라는 표현인가 봐요. 그래서 물병을 섞는 거죠. 그 물을 섞는 거, 솔루션을 섞는 거. 그래서 여기 더하기 표시를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믹스 버튼이고, 솔루션을 저희가 세이브 해놨던 그 두 개 솔루션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1번과 2번을 다 넣을 건데, 프랙션을 여기서 정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프랙션은 더해서 1이 되게 만들어주면 되고, 이거는 0.7이 되겠죠? 70%랑 솔루션 2번은 30% 넣으라고 했으니까 0.3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믹싱 프랙션은 1보다 커도 된다네요. 비율만 그냥 맞춰주시면 되나봐요. 7대3 이렇게 써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써놨으니까. 그래서 두 개를 섞어주시면 솔루션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요때 이 솔루션을 저장을 해주는 거죠. 믹스처를 만들어줬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솔루션 3번이라고 저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엔드를 찍어요. 그러면 요 믹스를 통해서 그 두 개의 솔루션을 더해서 세 번째 솔루션을 드디어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시뮬레이션은 뭐냐면 네, 다 쓰고 돌릴 거예요. 네 번째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는 네 번째 시뮬레이션은 칼사이트하고 돌로마이트랑 평형을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믹스처하고. 그럼 이때는 뭘 쓰냐면 유즈를 쓰는 거죠. 이때 아까 만들었던 솔루션 3번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솔루션 3번을 불러오겠습니다. 불러와서 이 솔루션하고 반응을 시켜요. 이퀄리브리엄 페이즈를 걸고 칼사이트하고 돌로마이트를 같이 걸어줍니다. 네, 양은 만땅 넣어주고 세츄레이션은 0이 됐을 때 침전하라 이거 걸어주는 거고 그러면 네 번째 시뮬레이션도 끝났어요. 점점 쉽게 끝나죠? 그래서 다섯 번째 시뮬레이션은 역시나 유즈 솔루션을 걸고 3번 솔루션을 불러올 거고 여기서 세이브 안 했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위에서 만들었던 요 세이브 했던 3번을 계속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즈 솔루션을 한 다음에 이퀄리브리엄 페이스를 걸어주고 이번엔 돌로마이트 없이 칼사이트만 적용을 합니다. 네, 그러면 역시 또 엔드를 찍어주면 그러면 5개의 시뮬레이션이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솔루션 1번 만드는 탄산수 만드는 거, 해수 만드는 거, 그리고 믹스처 만드는 거 그게 1, 2, 3번이었고 그 믹스처를 가지고 이퀄리브리엄 페이스를 걸어서 돌로마이트랑 칼사이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게 더 잘 침전하거나 뭐 녹는지 그걸 확인할 거고 여기서는 돌로마이트가 없을 때는 칼사이트 혼자만 있을 때는 칼사이트가 뭐 얼마나 녹거나 침전하는지 그거를 확인해 볼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런을 눌러주시면 저장을 하라고 하겠죠. 저장은 연습 문제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지는 않고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어디에 에러가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pH 아까 그걸 괜히 걸어줬나봐요. 걸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시 다 돌았습니다. 다 만들어졌어요. 와우. 셀렉티드 아웃풋을 안 눌렀기 때문에 요거를 크게 해서 확인해 볼게요. 정품 인증 저거 되게 거슬리네요.
학교에서 다운받아서 쓴 건데 등록금은 제때제때 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료생이어가지고 등록금 내는 걸 깜빡하다가 최근에 냈더니 지금 첫 번째 거는 유즈 솔루션 아니다. 그 카보네이트 워터를 그라운드 워터를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퓨어 워터를 처음에 솔루션으로 저장해 놓은 거, 그게 pH 7짜리, p는 4짜리 요대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퀄리브리엄 페이스를 걸어주면서 CO2 지금 2로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칼사이트 이렇게.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거는 요 델타예요. 그러니까 델타는 지금 여기 끝에 있는 거 두 개거든요. 지금 보시면 델타 값이 마이너스죠. CO2를 저희가 신모를 넣어줬잖아요.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이퀄리브리엄 페이스를 처음에 선택할 때 세츄레이션 인덱스는 얼마, 어마운트는 얼마. 그리고 여기서 10몰씩 넣어줘요. 왕창이라고 계속 표현을 하는 거, 과량을 넣어준다고 하는 거. 10몰이나 넣어주는데 그때 얼마나 녹느냐는 요 아웃풋에 보시면 델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에 마이너스 3승이고 마이너스 1.9니까 한 0.002몰, 그러니까 2밀리몰 녹는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거는 한 1.6밀리몰 정도 녹은 거예요. 칼사이트랑.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퓨어 워터랑 반응을 하다 보니까 녹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CO2하고 칼사이트는 이만큼씩 녹아서 물은 pH가 조금 떨어졌고요. 7.3 정도 됐고, 아닌가? 올랐네요. 왜 올랐지? 칼사이트가 녹아서 탄산수라고 카보네이트 그라운드 워터라고 했는데 뭐 탄산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탄산수는 아니고 그냥 칼사이트 녹인물이 되겠네요. 그래서 pH는 7.3이 되었고 p 값은 조금 내려갔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칼사이트가 침전 조건에 도달을 했죠. 0 정도. 네, 탄산수네요, 엄청. 바이카보네이트 농도도 많이 높아졌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시뮬레이션은 이렇게 돌았고, 두 번째 시뮬레이션은 그냥 솔루션 정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따로 반응이 없으니까 입력했던 값들 그대로 될 거예요. 그래서 pH랑 pE는 입력했던 값 그대로고, 나머지 이온 농도들도 조금 스페시에이션 때문에 뭐 원래 농도만큼은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뭐 칼슘 2 플러스가 가장 도미넌트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 농도 나오고 이건 입력한 대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ppm 단위로 넣어줬는데 지금 몰 단위로 계산이 돼서 여기 나오게 되겠죠. 네, 지금 여기 몰랄리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액티비티는 얼마 뭐 이런 거. 그래서 쉽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세츄레이션 인덱스가 얼만큼 되느냐. 근데 이거는 지금 칼사이트가 벌써 아까 저희는 뭐 칼사이트 0에 맞춰줬었잖아요. 반응 이퀄리브리엄 페이스를 통해서. 근데 이거는 워낙 그 해수는 농도들이 높기 때문에 칼사이트가 벌써 침전 조건에 도달을 했어요. 돌로마이트는 완전 포화 상태인 거고, 네, CO2가 조금 PCO2가 좀 낮은 편이고, 그 지금 카보네이트 그라운드 워터하고 시워터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PCO2는 탄산수가 조금 더 높았고 칼사이트랑 돌로마이트는 얘는 거의 침전 조건에 도달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하시면 되고, 이제 다음 시뮬레이션은 드디어 믹싱을 합니다. 그래서 1번 솔루션하고 2번 솔루션을 섞어주면 두 개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 다른 것보다 이번에는 뭐 이온 농도도 당연히 궁금하겠지만 세츄레이션 인덱스를 한번 보려고 해요. 두 개를 섞었더니 칼사이트는 침전 조건이 아니네요. 세츄레이션 인덱스에 0을 도달을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칼사이트는 아까는 해수는 포화 상태였었는데 그라운드 워터 비율이 높다 보니까 칼사이트는 아직 불포화 상태가 됐고요. 돌로마이트는 포화 상태가 됐어요. 워낙 또 그 해수의 돌로마이트 그 세츄레이션 인덱스가 높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된 이온 농도가 워낙 높았으니까 탄산수 희석이 되더라도 돌로마이트는 침전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두면 이 물은 돌로마이트는 아까 좀 느리다고는 말씀을 드렸었지만 뭐 한참 두면 돌로마이트는 침전을 하겠죠. 칼사이트는
침전하지 않고 돌로마이트만 침전을 하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4번 시뮬레이션부터는 여기다가 더 광물을 넣어주기 시작합니다. 또는 광물이 침전하는 거를 볼 거예요. 네, 그래서 4번 시뮬레이션은 돌로마이트랑 칼사이트를 일단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침전하는지 녹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는 3번 그 솔루션을 불러와서 칼사이트하고 돌로마이트를 넣어줍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델타에서 벌써 나와요. 칼사이트는 어떻게 됐다? 마이너스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15m몰 정도가 더 녹았어요. 마이너스니까. 근데 지금 돌로마이트 보시면 어떻죠? 한 8m몰 정도가 플러스죠, 여기는. 침전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세츄레이션 인덱스가 이미 포화 상태였기 때문에 가만히 칼사이트를 더 넣어주니까 오히려 칼사이트는 불포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고 꽤 많은 양이 15m몰이나 높고 돌로마이트는 더 많이 침전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여기서 볼 수가 있고 밑에 보시면 네, PCO2, 돌로마이트, 그 다음에 칼사이트는 또 0. 그러니까 두 개 다 침전 조건의 세츄레이션 인덱스 0에 도달하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칼사이트는 많이 높고 돌로마이트는 많이 침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확인을 해주실 수 있고 두 개가 이제 이온들이 겹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다섯 번째 시뮬레이션에서는 이번엔 돌로마이트의 침전은 배제한다. 칼사이트만 확인을 할 거다. 그래서 칼사이트만 보기로 했고 이때도 델타 값이 나오나요? 네, 이때는 훨씬 덜 높죠. 아까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었는데 지금 10의 마이너스 5승이고 마이너스 4. 이것도 녹긴 녹는데 상당히 적은 양. 그러니까 0.4몰인가? 0.04몰 정도, 0.04 밀리몰? 그 정도 녹는 거예요. 그 되게 적게 녹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선 돌로마이트가 없기 때문에 칼사이트는 0에 도달을 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얼마큼 녹는다 이런 것도 부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지만 일단 해본 거에는 믹스처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믹스라는 거를 이용을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그런 솔루션들 두 개, 세 개가 섞였을 때 어떤 화학성을 띨지를 그냥 이런 거를 통해서 미리 만들어 보고 실험하듯이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실험실에서 이런 거 돌리지 않아도 계산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습 문제 3번이었어요. 이 가이드가 어딨지? 네, 지금 여기 있죠. 그래서 가이드에서도 뭐 이런 것들 설명이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들이 거기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지금 여기서도 A, B, C, D 이렇게 나눠서 하라고 되어 있고 이거 그대로 갖다 붙이셔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른 그림이 없었나? 이것도 표에서 똑같이 보여주는 것밖에 없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네요. 벌써 1시간이 됐네요. 네, 하나 더 준비했는데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됐죠? 1시간이나 됐네요. 다음 거는 뭐였냐면 이 연습 문제 프리큐시에서 제공하는 5번째 연습 문제였어요. 다시 이쪽으로 가볼게요. 조금 전에 닫았던 유저 가이드를 다시 펴보면 연습 문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뭐 이거는 볼 필요 없을 것 같았어요. 저희가 레독스 관련된 거를 이걸로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긴 할 거예요. 5번째는
비가역 반응? 네, 비가역 반응을 돌리라는 건데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광물들이랑 이퀴리브리엄 페이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리액션이라는 걸 여기서 처음 쓰게 되는데 대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지금 윤 교수님께 배우고 있는 자연수지구화 그 정식 수업에서 하고 있는 거는 뭐 실리케이트 웨더링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뭐 디졸루션이라든가 그 실리케이트 미네랄들의 디졸루션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관련된 거를 어, 모델로 구현을 하고 뭐 그림 그리고 이런 것들 그 손으로 사실은 시험 때 막 계산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야 돼요. 스테빌리티 다이어그램 뭐 이런 거, 솔루빌리티 다이어그램 그런 거를 프리큐시상에서 그리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시간 배분을 좀 잘 해봐야 되겠네요. 이번에는 설명을 좀 이것저것 드리다 보니까 많이 못한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 요 다섯 번째 예제랑 그 다음에 또 신디케이트 웨더링 관련된 예제를 준비해서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있으시면 또 게시판을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고요. 어, 이게 시험이랑 어떻게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관련된 시험을 낼지 뭐 그런 거는 좀 고민해 볼 텐데 아마도 저도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전달해 드리는 만큼 숙제나 보고서들을 통해서 이 말씀드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시고 계신지 그거를 확인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기말고사에 겹치지 않게 기말고사 전이라든가 해서 제가 가르쳐 드린 것들, 뭐 강의해 드린 것들 중에서 숙제로 낼 수 있는 것들을 뽑아가지고 음, 보고서 제출식으로 아마 확인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영상만 대충 보시지 마시고 한 번씩은 따라서 해보세요. 제일 좋은 거는 켜놓고 같이 따라가는 게 제일 편할 거예요. 근데 이게 핸드폰으로 볼 수 있으실 테니까 핸드폰 켜놓고 한쪽에서는 컴퓨터 켜놓고 따라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영상도 잘 봐주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